싱킹 4 58페이지. 자, 명통부에 경일 전봉 윤하면 임계 사오의 방을 기한다고 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정란착격을 얘기하는 건데, 사오의 방을 기한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윤화의 그 정란차일 경우에는 하오행의 기운을 관으로 쓰는 거니까 화의 글자가 있으면은 기하겠지 일단. 자, 그리고 여기에 병정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금수상관이 병정화를 보면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신자진 수국을 지었을 때 임계운이 있으면은 이건 그만 순행이 훨씬 더 깊어지니까 좋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명통부에 적혀 있는 그 대운에 대한 설명은 이것은 꼭 비단 허자용신급국의 전실규정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얘기한 거라고 봐야 돼. 자, 이것은 간단히 말해 금수상관이 병정운을 기뻐하고 월령이 형충되는 바를 꺼린다는 의미다. 자, 성평해회에 금수상관은 국중화를 보아야 기하고 덧붙여 윤화를 이루면 화가 휴수된 상태여야만 기격으로 가하다고 했다. 가하다. 아름답다고 한 거야. 참 이런 말은 굉장히 법수가 높은 설명이야. 설하고는 이의를 두고 양설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금수상관이 온화를 기신으로 언급한 고법을 납득하지 못했지. 이렇게 수국을 아예 이루어버리면 화기를 도충해 오기 때문에 기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한순행의 명식은 일단은 파격으로 보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지? 근데 완전히 온전한 수국을 이루어버리고 명식에 화가 보이지 않아. 아예.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 정란차의 귀로 봐서 화관을 끌고 간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 금수상관이 화를 기뻐하는 것은 불변의 이치야. 그러나 윤화를 이룬 상태에서 천간의 병정이 아닌 사오운을 만나면 자 사나오도 특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 뭐 천간이 없으면 지지의 사나오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 사나오가 명식에서 신자진 이미 수국을 이루었으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이격되어서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형충에 일단 노출될 수 있어. 그리고 월령의 기운을 완전히 배반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금수상관 희경관에서 병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뭐 성국관투 일간성 이런 거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야, 그지? 또 엄밀히 따지면은 병정화가 관성이 되는 건 아니니까 수국에. 그러나 그것을 배반하는 글자가 천간에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데 금수상관 희경관 같은 경우는 일단 예외 조항이 되잖아. 일단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사오가 명식에 있는 것하고 만약에 신자진 수국을 완전히 짰다고 하면은 사나 오가 있어가지고 나쁘다고 선생님 절대 생각하지 않겠어. 그것을 우리가 장관에서 우리가 희용신을 치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대운이 되면 일단은 대운은 용의 들어가가지고 동물이 되기 때문에 사나 오운을 만났을 때는 월령의 기운에 배반하는 건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지. 형충이 일단 성립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오운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자 해당 기간에 또 만약에 그래도 수국을 짜고 있으면은 명식 원국에서 튼튼하게 사운이나 오운이 그것을 깨뜨리거나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또 단정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 하지만 사나 오가 일단 있게 되면 그럼 세월에서 사나 오가 겹칠 때는 어떻게 하겠어? 반드시 문제는 발생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해당 기간에 3회 전도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므로 불련하게 본 것이다. 자연스럽지 않다고 본 것이고 또 한마디로 형충의 합에 법세밟지 못한 까닭에 수월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의 란이 차는 뜻이다. 자, 정의 란이 차는 뜻이다. 이것도 좀 정란차의 의미는 예전에 그
선생님 언제 한번 적천수 조교해설 할 때 잠깐 한번 설명 같은데, 이게 그 우물 난간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창끝같이 드러나는 것만. 그러니까 상관국을 이루어 가지고 이것이 아주 이렇게 공격적인, 또 사막 수국을 재서 힘을 합해 가지고 공격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군대의 무기같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상관국을 짰기 때문에 정난차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그래서 이렇게 상관국을 탁 짜게 되면은 그것이 괜히 뭐 예를 들어서 상관 경관하거나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천간에서 병중이 있는 것은 금수상관 희경관이 되니까, 금수상관에서 우리가 상관경관을 논하지는 않지만 지지에서 올 때는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그리고 신적인 수국이 이렇게 병립되어서 국을 짜지 않고 떨어져서 이격되어서 짰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자, 진수하면 경솔했다. 무엇을 정전이라 하고 무엇을 아니라 하며 무엇을 차라 하는지가 모호하여 이것저것을 섞어 취하니 따라서 구명을 버리고 암충에 예 덧붙인다, 이렇게 얘기인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도충격이나 같은 거지만 우리가 뭐 비천동마에 넣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국이라는 것은 각 글자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해당 오행의 기운을 불러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별이 되고, 또 각각 신자진이 대충방이 되는 인오수를 이렇게 불러왔다라고 해도 그렇게 불러온 글자가 하나의 합국을 이루어서 온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다른 거지, 정난차격은 일반 도충격하고. 그래서 정난차라고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그 기운이 그러니까 대충되는 방향의 기운을 불러온다, 이런 뜻으로 정난차를 쓴 건데, 그걸 굳이 빼다가게 무엇이 정전이냐, 무엇이 란이냐, 뭐가 차냐, 뭐 이런 식으로 모호하다라고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야. 성격이 안 좋은 거야. 게다가 격을 명명함에 조리가 없으니 결국 어리석고 잘못된 것에서 비롯된 이름이라 하겠다고 우쭐했는데, 좀 사유가 깊지 못하고 주제 넘은 자세다. 고인들이 정난차, 란차 해가지고 쭉 왔으면 그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 게 마땅한 거지. 뭐 그게 또 틀렸네, 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물론 뭐 선생님도 뭐 진수하면 경솔했다고 또 단정하지만 그 법수의 수준이 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희귀편에 시우 자신이면 복이 반감한다 했는데, 자, 시우에서 자신이라는 것은 진월생이라는 거야. 진월이라는 것은 이미 상관국이지만, 만약에 이제 상관국이지만 뭐 종합격이 될 수도 있어, 그지? 어쨌든 시를 잃은 거고, 또 우리가 허자를 불러오는 실자가 그 기가 왕하지는 않은 거니까 복이 반감한다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 병자시로 전실되거나 갑신시로 기록격에 해당되어 만약에 병자시가 되면은 그것은 정난착격이 될 수가 없지. 또 갑신시로 기록격에 해당되어 현상에서 정난착격이 극기에 미치 못하는 걸 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꼭 이런 게 아니라 원론적으로는 원령의 길을 얻으려면 신이나 자가 돼야 수가 왕한 것이 되니까, 보통 금수상관이 비록이나 이것은 비천농마, 그 다음에 란차로 외격을 이루면 그것이 원국에서 금수 상관 희경가는 유형보다 더욱 기격으로 이긴다. 그러니까 설하고가 와 이거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정란차가 구성이 되면 훨씬 더 금수상관 희경관, 금수상관 희견화보다 더 기격으로 이긴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시에 이르길 임진시에 탄생하면은 기룡이라 했다. 임기용배란 이미 진의 등에 걸터 앉았다는 뜻이다. 자, 관이 대충 하면 비출하니 명중 진이 많으면 관작이 현달한다는 것인데, 자, 진진이 수를 불러 와가지고 임의 제, 그러니까 정하와 그 다음에 무토를 이제 쓴다는 거야. 그런데 임기용배는 또 좀 다른 차원이 있어.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인시에 나면은 그 자체로
귀하다고 해. 그러면 인중에 병화와 무토를 우리가 진신으로 쓰기도 하거니와 또 그 사이에 공기, 그러니까 묘라는 천을기인의 글자가 협기된단 말이에요. 공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용이 있다고 임기용백격이라는 것은. 그래서 선생님은 임기용백격에서는 진진이 수를 불러온 효용보다 오히려 여기에 더, 그리고 생시 병화는 진신이 되면서 또 식신의 수성이 생시인다는 것은 좋은 거야. 이것은 생시의 식신이 용신으로 작용하면은, 식신이 용신이 작용하면 굉장히 자식복이 있어서 노후의 그 복록도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식신이기도 하고 이것이 또 재관에 그 득소되는 그런 글자잖아. 그래서 굉장히 좋다. 앞에서 여기서 한번 56페이지 한번 보자. 자, 56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위시랑의 명식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재미있는 건데, 자, 원래 이 명식은 이 자체로 보면은 인이 이 명식에, 자, 이거 금수상관이잖아. 그러면 인중에 병화 또 허간을 쓴다, 암신을 쓴다. 이때는 인수가 항상 좋으니까 무토 이런 것들이 다 기신이 될 수, 용신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렇게 용신이 득수했을 때 굳이 팔자에 재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하나 있어. 이때 설명에서도 좀 얘기 잠깐 했지만은, 자, 그 다음에 일단 정기의 글자로 재관이 있으면 그것은 재관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건 정기가 아니야. 정기가 아니지만 득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어. 그래서 자, 52페이지에 그 명식 하나 한번 보자. 여기 보면은 이제 무인, 그 다음에 이제 개월, 개일, 개시. 여기서 잠깐 설명했는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순행한 명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인중에 우리가 병화나 무토를 가지고 우리가 용신이 특수한 것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이 명식을 이것을 용신으로 삼아서 쓸 수 있어 일단. 그런데 이제 일단 지장간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재관을, 우리가 지장간의 재관을 가지고 격구 팔자에 재관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 일단 우리가 팔자에 재관이 없을 때 우리가 호자 용신 격국을 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렇게 특수했을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물론 이것은 이제 정기는 목이니까 우리가 재관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어. 하지만 이렇게 특수했을 때는 그것이 재관의 그 희신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명식이 파격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해는 어쨌든 전실되지 않은 이상 사화를 불러오니까 허자가 실자를 우리가 형해서, 허자가 실자를 형하면 실자만 개고되지 허자가 개고되고 이런 거 없단 말이야. 실자가 개고되어서 이렇게 무하고 개하고 합거해서 임목의 기물이 깨지니까 이런 것은 형기하는 유형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냥 이제 이때는 우리가 정기만 보고 우리가 팔자에 재간이 없는 것으로 삼았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이 명식을 볼 때 인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인중의 병화와 무토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이 명식이 인목 하나를 우리가 희신으로 삼아서 쓰는데, 이 명식이 깨지면은 일단 그냥 사운이 와가지고 인사형 했을 때는 용신의 기물이 깨지니까 굉장히 불리하잖아. 그런데 허자 용신 격국으로 보면 사화 허자 용신 관이 재관이 전실된 운이어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허자 용신 격국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득소됐을 때는 선생님은 굳이 허자 용신 격국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것을 용신으로 삼아서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래서 용신이 굉장히, 이 용신이 건전하냐 안 건전하냐를 볼 때 이미 형충해압의 실기 이론에서 이것이 기물이 깨질 수 있는 유형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불리하게 보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어쨌든 그런 간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했어. 자, 19번 한번 보자. 시에 이르길 임진일에 탄생하면 기룡이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임기용백격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진이 불러오는 술 중에 정화와
무토를 쓴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그 허자 용식 경국 전체 이론에 위배돼. 왜냐하면 팔자에 이미 진토라는 게 정기로 관이 있단 말이야. 관이 있는데 또 재관을 갖고 온다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얘기야. 그래서 이것이 임진일이 인시에 나면 다 귀격이 돼요. 보통 부기를 다 가져. 이것은 공기 이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시지의 수성이 식신이고, 또 여기에 득소돼 있다 용신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부합되는 그런 얘기가 돼. 그 다음에 임기용배란 이미 용해 등에 걸찬다는 뜻이다. 자, 이미 진위에 올라와서 그 자체로 임기용배로 보지 말고 임기용배격이 성격되려면 반드시 인시해야 된다. 임진일 인시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 자, 그래서 관이 대충하면 비출하니 명중진다하면 관작이 현달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룡의 기는 진이 암으로 술중 신정무 3기를 충격에 쓰는 데 있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쌤 채용하지 않아. 그냥 다른 특수격으로 20번 항목처럼 임기용배가 인을 얻어서 기룡, 기호하면 그러니까 기룡 기호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지에서 기룡, 또 임진월이다. 그리고 심한 이민시다. 이렇게 돼도 허자 선생님 공록 이런 것은 다 허시는 공간에서 운영되니까 전실되지 않는 한 천을기인을 협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재간이 더욱 묘하다고 했다. 이것은 묘에 허기를 얻기 때문이다. 까닭에 임진일 임진시의 명국은 보통 기격을 이룬 것이다. 또한 진이 진운에 이르면 관을 대충하게 비추할 것이다. 저 앞에 까닭에 임진일 이민시 이민시고 이민시의 명국은 보통의 기격이 아니라 보통 그러니까 에버리지란 뜻 아니야. 여기서는 그냥 항상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기격을 이룬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임기용백격의 사례를 보면 전부 다 임진일 이민시야. 임진일 이민시. 임진일 예를 들어서 이미 인시가 아닌 임기용백격이 얘가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공기야 공기. 그러니까 기룡기호 용 타고 호랑이 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성어에만 임기용배가 성격된다. 이렇게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명리학원의 임기용배는 격의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 말도 맞아. 왜냐하면 술중무토의 살을 중간 유용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아주 좋은 지적이야 진수함이. 그런데 그러면 또 융통성 있게 나처럼 공기구나. 또 생시의 식신에 수성이 있구나. 또 그리고 이것이 또 이 명식에 진신을 득수하고 있구나. 용신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까지 생각도 못 미치는 거지. 그러나 양가는 7살의 관을 진신으로 취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 자, 여기서는 명략에서 진수함은 이것이 7살이기 때문에도 이것을 용할 수 없다. 이런 뜻도 필요했고, 야, 우리가 임의 진신은 무토인데, 그지?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진수함이 명략을 해서 난강망의 법수에, 식간론의 법수에 가지도 못했고, 두 번째 또, 아마 그거 외에도, 진이 수를 불러와가지고, 이미 진토라는 정기에, 관을 전실하고 있는데, 전실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격의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외격을 대표하는 그런 잡격에 대표하는 그런 격국들의 유형에 대해서 다 한번 스케치한 거야. 그래서 자 61페이지에서 그 67페이지까지는 여기서 그냥 한번 식간별 진신 여기서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7살이 꼭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놨는데 뭐 한번 읽어보고 이번 주말까지는 여기까지 학습하는 걸로 하자. 다음 주에 이제 싱킹 5부터 쭉 스피디하게 일단은 124페이지까지 진도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삼명통의 권육 잡지각격을 선생님이 강의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 단순히 뭐 임기용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격국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원서를 강조하고 원서를 한번 읽어보는 연습, 또 어떻게 해석을 해가는지 한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지영이가 이제 한글은 굉장히 이제 지금 어쨌든 뭐 선생님 명리 공부하면서 제일 는 게 지금 내가 볼 때는 한글 실력이 제일 난 것 같아. 이거는 그 지영이가 이렇게 카톡에 쓰는 글 이런 거 봐도 선생님이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뭐 매일 글을 읽으니까 이제 한자도 또 교양적 측면에서 한번 가보자고. 별로 어렵지 않아. 한자 하나하나씩 이렇게 우리 해석하고 읽어내는 게 왜 대강의 분위기와 맛을 그동안 봤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61페이지 보통 격의 외형을 논할 때 임수는 무릎 기토를 그리고 돌깃반다 엄밀히 따져 임기용법에 살펴보면 술중 정무와 기토를 비합하는 구조에 한정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선생님이 책을 쓸 때까지는 뭐 임기용배가 이렇게 종론의 설명대로 술중에서 정무를 쓴다 비출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임기용배는 격의 근거가 사실은 없어. 이것은 사실은 협기격이라고 하든지 공기격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진신이 시제에서 분광용사 해가지고 특수한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거다 그랬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지에서 분광용사로 우리가 그 용신의 효용성이 나타난다. 이것도 다 암신 체계잖아. 어쨌든 시제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흑자용신 격국에 속할 수 있는 거야. 자, 적전 스펙트럼 참조해서 식감별 진신 이걸 읽으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 읽고 나서 근데 선생님 이거는 이제 읽기가 좀 그렇다. 너무나 많이 봐서 지영이가 한번 차분하게 한번 정독하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68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자. 고생했어요. 항상 좋은 컨디션 유지하도록 하고, 뭐 또 침울해질 수도 있는데 뭐 스스로 극복하는 힘이 있다고 선생님 믿고 있으니까 항상 밝게 그렇게 잘 지내도록 해.